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공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잔소리방에 보면 영어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미드로 공부하는 특훈이라는 영상이 올라가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에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미드를 봐라, 원서를 봐라, 이게 유일한 방법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이 달려요. 영어 실력이 정말 원서랑 미드를 본다고 오르냐? 아니면 정말 오르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테드 스크립트는 어떻게 따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그런 것들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방법을 알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있죠. 미드로 공부하면 정말 오르냐? 원서를 읽으면 정말 오르냐? 아니면 테드 스크립트를 어떻게 봐야 영어를 잘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이런 질문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원서든 미드든 테드 쉐도잉이든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그 생각 자체로 실패하실 거예요. 왜 영어 공부를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실패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변에 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 있죠. 많이는 없더라도 요즘에는 한두 명씩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꼭 직접 1대1로 내가 막 친하게 알고 있는 이런 사람 아니어도 인터넷이나 TV 보면 영어 잘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미드나 원서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영어를 잘한 분들인데 패턴 책을 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없고요. 또 문법 공부만 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영어를 잘하려면 미드를 봐야 되는구나. 아니면 대화를 연습해야 되는구나. 원서를 봐야 하는구나. 테드 스크립트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교양 강의에서 테드 강연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테드 강연이 인기를 끌면서 이걸로 영어 공부를 하면 내가 고급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것으로 공부할지 소스를 찾은 다음에 이것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 테드로 공부하는 방법. 검색을 몇 번만 해봐도 아시겠지만 방법이 정말 제각각이에요. 이쯤에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공부 방법이 이렇게 많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방법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영어 공부를 이제 찾아보시면 방법은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생겼고 미드 하나를 가지고 보는 거, 프렌즈 하나 가지고 보는 것도 공부 방법이 정말 달라요. 제가 올린 이런 특훈과 같은 영상에서 말하는 방법이랑 또 요즘에 미드로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책에서 보는 방법이랑 다 달라요, 방법이. 그런데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다 달라 보이는데 공부하는 이 형식의 내재적인 동기는 하나로 일치돼요. 그 동기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 실력을 높일 때 우리가 공부 방법이나 단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공부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걸 모든 걸 다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는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요. 공부법을 들어봤는데 한 귀로 들어오고 한 귀로 나가더라.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거고 재미없는 공부 방법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고요. 공부법을 얘기를 할 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나 영어 선생님은 자기에게 통했던 방법이나 아니면 자기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 보면서 통했던 방법 아니면 자기 학생들을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가르쳐 보고 그 학생들에게 통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절대적이라기보단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골라서 따라가긴 따라가야 할 건데 어떤 방법을 고를지는 개인의 자유예요. 어떤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 우월하다든지 열등하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이걸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가끔 공부법을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공부법을 막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걸 막 어떻게 짬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학생들은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은 내가 봤을 때 꾸준히 할 수 있고 재밌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열등하다, 우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나한테 맞는 방법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개 찾아서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공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재적 동기 있죠. 어떻게 했길래 어떤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도 계속 영어를 못하는지 궁금하시죠? 방법 자체는 제가 뭘 고르든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내재적 동기는 바로 뭘까요? 제일 중요한 동기는 바로 흥미예요. 언어에 대한 흥미를 말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언어를 좋아해서 영어를 잘한다, 스페인어를 잘한다, 불어를 잘한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흥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드 보는 사람들 있죠. 미드를 그냥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징하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영어를 되게 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자막으로 미드를 보는 사람들은 오타쿠에 가깝거든요. 그게 오타쿠를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미드를 통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드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일본어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오타쿠에 속하는데 어떤 것 하나에 되게 집중을 해서 그 내용이나 그 스토리에 집중하고 거기에 팬심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영어나 일본어 같은 게 부가적인 이득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흥미가 그냥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미드가 재밌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 공부는 아예 그냥 뒷전이고 그냥 이 미드나 이 애니메이션을 너무 보고 싶은데 자막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애니메이션도 번역이 많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미드도 나오면 번역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워킹데드 같은 거는 거의 동시 방영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작품이 훨씬 많은데 그렇지 않은 작품의 팬이 많겠죠. 그런 분들은 뭐 VPN을 통해서 아예 국적을 인터넷에서 바꿔서 미국 국적으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한 다음에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무자막으로 다음 내용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토렌트 같은 걸 찾아서 어떻게든 영어 자막을 찾은 다음에 그걸 붙여서 영어 자막을 사전이랑 찾으면서 대조하면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미드로 공부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요. 미국에서 방영되자마자 본다. 자막이 없는데 본다. 이건 무자막으로 보는 거죠. 무자막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귀가 열려요. 그림만 보고 파악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어린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미드 같은 경우는 대사를 못 알아들으면 90%, 95%는 그냥 날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자막으로 보면 귀를 쫑긋 세우고 보게 돼요. 뭐라고 하는지 입도 열심히 쳐다보게 되고요. 아니면 영어 자막을 구해서 보면 단어를 찾게 되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영어 공부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내가 그 드라마를 보고 싶어서 무자막으로 아니면 영어 자막으로 봤는데 그게 알고 보니 영어 공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흥미는 자막이 없어도 그 드라마를 볼 정도의 흥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드로 공부를 하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스크립트를 뽑아요, 일단. 스크립트를 뽑고 사전을 켜고요. 그리고 형광펜을 붙잡고 공부하려고 전투태세를 갖추고 계세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재미없죠. 그래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는 재밌던 드라마도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미드는 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서점에 나갔는데 아니면 유튜브 보다가 미드로 영어 공부하는 획기적인 방법 막 이걸로 하면 정말 성공한다 이런 방법을 보면 다시 또 미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를 뽑고 형광펜을 들고 사전을 켜요. 그리고 공부를 하려고 집착을 하죠.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공부를 원래 되게 좋아하는 분 아니고서야 그렇게 공부가 안 되겠죠? 절대 재미가 없고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제가 투쿤 여기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재미있는 미드를 골라야 하고 그 미드를 볼 때 처음에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즐겨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되게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즐겼다 치고 다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막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제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게 두려움이 많으세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답답하면 어떡하지? 막 모든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자막을 없애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없애버려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그냥 자막 없이 오늘부터 봐야겠다. 그냥 이렇게 아무 때나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자막을 없애버리세요. 마치 이제 자막은 서비스가 안 되는 것처럼. 자막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유는 뭐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나와서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자막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 두려움이 귀를 닫게 하고요. 그리고 자막이 없으니까 내가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귀를 닫기도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단어나 표현이 문제가 아닌데도 안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말했던 아까 내재적 동기, 흥미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든 들으려고 해요. 공부 목적이 아니라 다음 스토리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떤 분위기로 대화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도 계속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를 켜놓고 스크립트를 뽑고 공부각을 잡는 분들은 실패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잘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크립트 뽑고 이렇게 공부하는데 내가 지금 3개월, 6개월 이상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정말 재미있는 걸로 잡고 하셔야 돼요. 대충 재밌어 보인다는 절대 오래 갈 수 있는 공부가 아니죠. 그 다음에 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게요. 테드는 요즘에 대학생들이 많이 보기도 하고 테드에 대해서 문의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테드라는 단체가 Ideas worth spreading 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널리 알면 좋은 아이디어들, 그걸 공짜로 제공해주는 강연자들이 나오는 그런 게 테드인데, 그 테드를 영어 공부, 단순히 영어 공부의 목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테드를 볼 때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이 새로 나왔는데 이 기술이 앞으로 전 세계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연인데 그 순간에 나는 스크립트를 보고 단어랑 표현에만 집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테드에서 강연을 보고 그 강연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고,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와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강연을 봤는데 그 강연이 너무 인상 깊어서 외우고 싶을 정도의 강연이다, 정말 흥미가 폭발한다, 이럴 때 그걸로 스크립트를 뽑아서 그때 스크립트를 해부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단지 이 영상이 조회수가 높고 학교에서 교양과제로 이걸 내줬고 학원에서 이 연설자가 발음이 좋으니까 이걸로 해라 라고 해서, 이런 이유로 물론 공부를 해도 되지만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양시간 지나면 테드 안 봐요. 학원 그 코스 끝나면 테드 안 봐요. 어떤 분들은 학원을 그만두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스스로 지속할 수 없는 공부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는 공부는 그 효용성이 없죠. 잠시 테드로 하다가 때려치거나 아니면 너무 테드로 수업을 하니까 이 테드 강연 자체가 꼴보기 싫어진다면 그게 얼마나 개인에게 큰 손해겠어요. 매일매일 새롭고 신기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그게 싫어진다면 정말 큰 손해예요. 그리고 영어 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영어 원서를 보라고 하면 흥미가 아니라 자기의 레벨에 맞는 걸 자꾸 보려고 해요. 재밌는 거 찾아서 읽고 싶으면 번역본을 사든 사전을 가져오든 해서 어떻게든 읽어보려고 해도 되는데 그런 용기는 없어요. 그런 용기는 없고 커리큘럼에 짜진 대로 나에게 맞는 레벨의 책만 자꾸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지루하게 공부하는데 선수들이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원서를 읽을 때조차 큰 그림, 큰 맥락, 지금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큰 줄기,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전혀 못 보고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보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한 장, 두 장 그 페이지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를 내가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지, 아름답게 번역하고 있는지, 이딴 걸 고민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번역가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진도가 안 나고 재미가 없고 영어 표현을 외우겠다고 똑같은 책을 여러 번 보고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인풋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왜 원서를 많이 봤는데 원서를 여러 회독을 했는데 왜 안 되냐, 이렇게 불만만 생기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이라는 건 소설은 이야기를 즐기고요. 비문학 같은 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주는, 작가가 주는 그런 메시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책을 단어 단위로
쪼개서 공부나 하고 있으면 원서를 일주일 꼬박 봐도 20페이지를 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 얼추 맞는 재미있는 책을 찾으면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매일매일 20쪽씩 아주 많이 읽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미드로 공부해라, 원서로 공부를 해라 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뭔가를 찾아서 찾자마자 그걸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공부 좀 하지 마세요. 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만 하시고, 미드랑 원서, 테드와 같은 이야기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메시지가 있는 컨텐츠는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실력이 낮으면요, 원서는 소설로 보시는 게 좋고 테드는 자기계발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소설은 잘못 해석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내가 뭐 해리포터가 결국 볼드모트를 어떻게 죽였는지 좀 잘못 알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비문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실력이 낮으면 소설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테드 영상 중에는 자기 개발이 보통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되게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 살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학생들이 내가 흥미를 느끼는 거, 재밌어 하는 거, 아니면 내 취미 이런 걸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20대 후반에서 그 이상인 분들, 이제 뭘 좋아하냐고 수업 시간에 물으면 별 생각이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고 하면서 미드는 취향이 안 맞는다, 원서도 뭔가 어려울 것 같다, 적성에 안 맞는다 이러면서 피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무슨 영어가 되겠어요.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그 언어로 버블을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버블을 만들고 그 버블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버블의 크기나 두께는 아주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데 내가 미드를 하루에 한두 편씩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원서도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권씩 보기 시작하는, 그때 버블이 이렇게 얇게 생겨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이 돼서 집에 내가 읽은 원서가 30편이 넘게 있고, 그리고 내가 달달 대사를 외는 그런 미드 에피소드가 수십 개라면 이 버블이 점점 두꺼워지겠죠. 이 버블이 정점을 찍는 건요, 직장이나 실생활에서도 영어를 사용해야 될 때예요. 평소에 미드나 원서, 팝송 이런 걸 달고 살 뿐 아니라 내가 외국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직장 상사나 바이어가 외국인이어서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해야 되고, 아니면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되게 많거나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가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지금 남편을 따라서, 와이프를 따라서 외국에 온 상황일 때, 그럴 때는 이 버블이 점점 깨질 수 없는 상황으로 두꺼워지겠죠. 지금 한국에 있냐 미국에 거주하냐 이거랑 상관없이 이 버블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주 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터뜨려요. 맨날 공부를 하겠다고 스크립트를 가져오고 책을 사고 작심삼일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공부한 다음에 버블 터뜨리고, 그리고 다시 버블을 만들고 새 책 나오면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다들 아는 사실이겠지만 재미가 없는 건 우리가 주변에 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이나 이런 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모두 재미있고 흥미있는 것만 옆에 두게 돼요. 맛집 찾아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왜 가세요? 재미있잖아요. 입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죠. 최근에 벚꽃축제 했죠? 벚꽃 보러 가고 관광 명소 이런 거 왜 가세요? 재미를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재미있어 하는 걸로 우리 주변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내 주변에 있게 만들고 싶다면 영어가 재미있는 거여야 돼요. 알아가는 게 즐겁고, 이야기를 보면서 즐겁고,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그걸 보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인간은 내러티브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든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무엇을 공부하든 재미 찾는 거 잊지 마세요. You're always on my mind.